아, 그렇습니다. 소리네. (2018) 제노 1사의 고 박기래 사건,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민족민주열사 두 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한평생 민족민주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고 박기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1914년 10월) 통일당 재건이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 2018 제노 1사 1조차 17년 옥고를 치른 박기래 선생께 과거 군보안사가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허위 자백을 통해 조작 기소한 불법 수사 반성커녕 선거 6일 전에야 무기징역을 구형한 천일공날 공안검찰 규탄한다. 제기된 변론기 이래 8월 31일 법원의 판단과 현명한 판단과 전국적으로 무죄 선고하여 고 박기래 선생 및 재심 청구인들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라. 고 박기래 선생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 허위 자백을 통한 불법 수사로 조작 기소하여 유죄 및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면복구까지 받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검찰은 적반하장격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취소하고 무죄 구형으로 서슬퍼런 과거 국가폭력 만행 등을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2018) 제노 1사의 고 박기래 재심 사건,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민족민주열사 두 번 죽이는 무소불위 공안검찰이더냐. 한평생 민족민주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고 박기래 선생에게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무죄 선고하여 명예회복하라. 다음은 재심 청구인 측 변론 요지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통일당 재건이 조작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군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감금된 상태에서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의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심 법원이었던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박기래 선생과 공동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박기래 선생에게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위반, 간첩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의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및 진술의 임의성 법률을 오해하며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위법한 판결입니다. 즉, 당시 군보안사 수사관들은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보안사가 수집한 증거들은 불법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들이므로 모두 위협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에서조차도 가혹행위를 당하여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하는 등 직원들의 인위성 없는 심리 상태는 검찰 단계에서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1.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에게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낸 보안사 수사관이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수사하였던 수사검사가 공판에서도 그대로 참석하여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을 신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포심은 원심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2. 피고인들은 불법 체포된 이후 계속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정 진술은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3. 원심 법정에서는 각 범죄 사실마다 방대한 분량의 검사 질문에 대해 피고인들이 대부분 예라는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재판장님의 직권신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피의원들에게 범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두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석방될 것을 약속받고, 진두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석방될 것을 약속받고 모든 범죄 사실들을 거의 자백하였는데, 원심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자백과 진술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임이 분명합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 또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박기래 선생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박기래 선생은 민주주의 수호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분일 뿐 국가범법 및 방법법을 위반하거나 간첩행위를 한 범법자가 아닙니다. 비록 박기래 선생은 보안사 수사관들이 위법한 수사와 당시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약 17년의 세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지만, 선생은 우리 사회로부터 국가범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아닌 원로 통일과 또는 민족민주 열사로 인정받았으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기래 선생의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그분의 후배들이 중앙대학교 동문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박기래 선생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하였고, 박기래 선생의 팔순잡지 소식이 안산신문에 실릴 정도로 그분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박기래 선생이 향년 4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 소식은 각종 뉴스와 신문을 통하여 전국에 보도되었고, 여러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생을 추모하였습니다. 박기래 선생은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었는데, 박기래 선생은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었는데, 만일 박기래 선생이 간첩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면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122분의 열사들을 모신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민주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박기래 선생은 별세하여 이 세상에 없지만 박기래 선생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사형을 선고하고 약 1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현 대한민국의 과오는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는 박기래 선생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재심을 통하여 과거 위법한 판결을 바로잡아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박길의 선생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며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길의 선생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길의 선생이 과거 위법한 재판 도중 자필로 작성하셨던 서면들 중에서 재판장님께 하고자 했던 말들을 간단하게 발췌하여 본 진정인이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판사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조국과 민족을 복종하고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운명으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도록 경법죄 한 번도 형을 살아본 바 없이 그저 독도를 힘으로 고지식하리만큼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명색 제 나름대로 오래 생각해 오기를 분단된 남북보다 통일된 조국을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보다 참신하고 합리화된 사회를 장기집권 독재 정치보다 민주화된 자주적인 의회 정치를 이상과 같이 저는 깊이 바라고 바라던 평소의 생각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사실에도 없는 이른바 간첩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른바 사형에 처할 만한 1급 간첩으로서 제가 그것에 해당할 만한 간첩 활동을 할 조건과 처지에 있지 못했다는 점과 그러한 행위의사가 저에게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결과적 자료와 증거와 방증이 없었다는 점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저와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깊이 성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재심 청구인 측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리오니 재심 청구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청구인 서순자, 박상선, 박영숙, 박정남, 변호인 법무부인 제하. 끝으로 민주시민 일동 진정서 각계 국가기관과 언론사에 보낸 제보 내용을 한 번 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조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8 제노 141 고 박길의 선생 재심사건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해 약 3년간 억울함을 개진해온 재심 청구 무죄 취지에 동의하고 박길의 선생 뜻을 존경하며 계승하고 있고 억울한 박길의 선생 재심 사건조차 검찰의 독단적이고 무자비한 무기징역 구형 의견에 매우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규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유족 재심 청구인들과 박길의 기념사 앞에 회원 동지 각계 시민 대표들입니다. 고 박길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주경야독하며 많은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6년 이후에는 몽양여우년 선생을 도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지회를 결성하였으며 군사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또한 경법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준법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이 그분의 영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자주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던 분을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권력 군부안서는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 감금한 후 구타
정기고문, 물고문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한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받아쓰기 의자백을 받아냈고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그할 의자백을 근거로 하여 박기대 선생께 749합 746호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 박기대 선생은 2012년 1월 13일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족들은 고 박기대 선생의 피를 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무죄성범 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법 2018 제로 145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가 재심 청구 그대로 인용하여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약 3년 가까이 걸린 박기대 선생 재심 사건 진행 도중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일반하며 사건 검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변론을 종결하라 했던 2021년 3월 15일 결심 기일을 지연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결심 공판에서도 또다시 재심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늦어져 고생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것 없이 무소불위 남용과 독전수법의 행태로 결심기일을 5개월 이상 사이저로 지연시키며 무죄취지 재심에 개시된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심 사건 선고 일주일 남기고도 제출하기로 한 서명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선고 6일 전에야 보안사 작성 조서가 증거 등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 법정 진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억울하게 17년 욕구를 치른 박기대 선생께 또다시 무죄취지 재심 개시에 반하는 한일공란 무기징역형 구형을 농도 없는 2페이지 의견서로 달랑 제출하며 고 박기대 선생과 유족들을 2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기대 선생과 공동피고인들 진술은 벼슬이 시퍼렀던 군부원서로부터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둔 대로 써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이민성 없는 결과이며 이후 검찰에서 2차 고문과 폭행을 당하여 그들의 시킨 대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허위 자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불법 체포 고문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군부안사 수사관들과 수사검사가 원심법정에 참석하여 신문을 하였기에 피고인들은 당시 공포심에 해소되지 않은 채 또다시 군부안사로 끌려가서 소환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군부안사로 끌려가거나 소환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의 동일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박기대 선생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원심법정 진술 또한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는 점은 재심 사건 기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박기대 선생의 유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 사실도 없이 막연하고 성의 없는 의견서로 또다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형을 내리면서 피고인과 유족들을 2번 죽이고 있는데 재판부조차도 매우 부적절하고 재심 사건에서 이례적인 구형 의견이라 지적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군사독재 공안검찰 및 공갈 구형 수법으로서 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선고 10일 전에 제출한 갑작스런 무기징역 구형 의견은 재판부가 수십 페이지의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과 변호인 및 피고인 측 재심 청구인이 반박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판결 선고도 방해하며 또다시 지연시키는 저열하고 부적절한 행태로서 위와 같은 무소불위에 파렴치한 검찰의 박기대 선생 재심 사건의 본질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일반인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군보안사가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및 감금을 한 후 피고인이 쓴 진술서는 다 찢어버리고 듣고 싶지 않으면 시킨 대로 쓰라 라고 협박하고 고문폭행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받아쓰기로 허위자백을 받았으며 검찰에서도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또다시 폭행을 당한 후 다시 군보안사로 끌려가 고문당하는 것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고문 폭행한 군보안사 수사관들과 검찰이 동석하고 있었기에 도저히 생명을 위협하는 소환이 두려워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상황이었고 이러한 유법한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피맺힌 사형 및 유죄가 선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폭행 및 조작 기소한 본 사건은 1974년 10월 뉴스를 2주간 장식했던 조작명 통했다는 재건이 조작 사건인데 불법적이고 유법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증거로 피고인들을 처형한 사건이며 사형 집행 2명, 의무사 1명 등 총 3명이 당시 억울하게 죽고 시신은 자료에 실려 나왔으며 유족은 자살로 화장되는 등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47년간 피맺히고 안 맺힌 사건으로서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 및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불법 체포 감금, 고문폭행, 조작 기소된 국가폭력 사건이기에 박기래 선생은 박정희 군부독재 유신정권의 유법한 사형 판결 선고 이후 당시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및 민가협 등 국내 구매운동을 통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무기징역 감형에 이어 20년형으로 2번 감형된 후 17년 만에 파석방되었고 김정부 김대중 정부 때에는 사면복권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국가폭력 조작 사건임을 대한민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국내외의 국내운동을 통해 이를 이끌어낸 것이기에 지금의 상황은 공안검찰로 돌아가는 과거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정치검찰의 망각과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변자라 자칭하는 검찰은 과거 정치검사들의 가오를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100배 1000배 사자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계속 검토 미진 남용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원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가 적반하장적으로 무책임하게 동거 없는 부실한 이페이지 개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자비하게 천일공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검찰의 행태와 처사는 위법 수사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한 재심 개시 결정 및 47년 피맺힌 억울한 피고인 측이 개진한 무죄 취지의 재심조차 또다시 뒷받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과는 동떨어진 관행적인 부당한 행위이자 박기래 선생과 유족들을 2번 죽이는 만행인 것입니다. 박기래 선생의 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이 땅에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판사들의 양심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 권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죄하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 그 무각 적다가 안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인독이 올 수 있어도 국민의 열망은 내인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촛불혁명 국민이 요구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공약 및 사명 완수와 정권 재집권 재창출을 통한 민족민주 통일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황정치검찰의 농락과 나쁜 정치 행태가 부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안정치검찰의 농락과 나쁜 정치 행태가 부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박기래 선생님의 유족 재심 청년들과 관련 재심 사건들만 고통이
안지나 박대혜 선생님이 유족 재심 청년들과 관련 재심장 사건들만 고통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주당에도 나중에는 고통과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공안 정치검찰 행태의 부활로 인해 재판도 우려되기에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권력 보훈폭행 조작기소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사죄해야 할 사건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직도 악용되는 공안검찰과 국가범법 악용을 방관하고 철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정부와 정당을 즉각 탑승하며 개선하고 인사조치해야 됩니다.